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지금 현재 회사에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MES나 ERP 그런 사내에서 사용하는 사내 업무 툴을 만들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주현입니다. 네, 가장 크게 궁금하셨던 거가 어떤 게 있으세요?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직을 하다 보니까 제 경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한 조금 약간 경력이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경력인가, 아니면 이게 무경력인가, 정말 잘 흐르고 있는 경력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게 크거든요. 회사에서 언어를 리액트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서는 뭐 따로 리덕스를 쓴다거나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개발 언어를 하나만 쓰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좀 기술에 대한 부채를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스터디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스터디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어필해서 더 좋은 이런 기술 스택을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요거 되게 사소한 건데 사람 따라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리액트가 언어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네 그런 거 사소한 거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 그거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액트로 프로젝트 경험을 4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어쨌든 미드급 경력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 리액트로 4년 동안 한 거면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갔는데 맡은 프로젝트가 레거시 프로젝트다. 그래서 jQuery 해야 될 수 있어요. jQuery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JSP 기반의 그런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리액트 경험이 있다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그런 분들 대비.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자신의 강점으로 뽑아서 좀 이제 다듬으면은, 저는 거기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쭉 한 거 봤을 때 결국 그 터치 PC 기반에서의 구현을 중심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경험도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드러나는 게, 터치 PC에서 사용이 편하도록 UI, UX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 같은 것들이 좀 더 드러나면은, 이 사람은 이런 강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이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결국 납품하는 거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경험이 빠지는 거잖아요. 만들고 납품하고 만들고 납품하고, 그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만약에 지원하시려는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납품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면은 사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 만드신 거 지금도 운영 중이신 거죠?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운영하는 경험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면서 이걸 해소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얘기를 만들어 나가시면은, 그러면은 그런 부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회사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배움의 기회를 내 스스로 찾아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임팩트를 줄 수 있거든요. 강점을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만 잘 정리해서 하면은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경력상 보면은 그냥 만들어서 납품 정도의 되게 조금 드라이한 내용인데,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게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랑, 실제로는 이게 기술적으로는 그냥 리액트랑 뭐 엑시오스로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그냥 그린 거가 전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기술적으로 뭘 했다라는 부분을 좀 드러내기 힘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중심적으로 조금 더 써주시는 게, 그게 좀 더 이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냈구나,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구나 라는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입장에서 여러 개의 기술 스택을 가지고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한 분들과 한 가지를 좀 깊이 있게 한 주현님처럼
이런 분들의 좀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그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저거 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그냥 쭉 나가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회사의 개발 문화라든가 아니면 팀의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기술을 이거저거 썼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술 힙스터가 되는 거를 되게 웬만하면 그 피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그 운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같은 기술로 계속 만들어서 나왔으면은 결국 운영도 이걸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A 프로젝트는 이걸로 하고 B는 이걸로 하고 C는 이걸로 하면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본인이 개발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도입을 했느냐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냥 하나로 쭉 하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기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만들었던 거는 회사 코드는 뭐 jQuery 기반인데 새로 나온 프로젝트는 이제 리액트로 했다. 그러면은 리액트를 도입하기 위한 그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같이 일하는 사람 설득을 해야 되고 뭘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드러내면은 그것도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요 케이스에서는 그게 사실상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 설득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래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봤을 때 여기는 뭐 타입스크립트랑 이런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녹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 프로젝트에서 얻지 못한 이러한 기술적 갈증을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걸 도입하면서 해봤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력서나 보면 무엇을 했는지는 굉장히 잘 드러났거든요. 뭘 했고 어떤 기술이 있다는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할까는 아예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하지?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일까는 드러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아까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이런 포인트를 잘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 해결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잘해서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고객사와 소통을 어떻게 잘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점의 기술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제조업 베이스에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떤 게 뭐 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긴 해요. 그래서 이 제조업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건데, 그래서 내가 그런 시련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또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이 입체감 있는 그런 이력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잖아요. 수주를 한 그 담당자들도 있을 거고, 현장 담당자도 있고, 본인도 개발자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소통 채널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소통을 어떻게 원활히 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잘 살려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이에요. 어떠세요? 좀? 맞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하신 거를 봤을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는지가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어쨌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밀접하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런 개발을 했다라거나,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력서에는 녹이기에 너무 양이 많겠지만 분명히 또 그런 것도 물어보긴 할 거예요. 면접 볼 때 뭐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 그런 뭐 고객사와의 갈등이라든가 현장에서의 갈등 어떻게 해결했냐, 그런 것도 좀 평소에 좀 생각을 해두시면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약간 좀 이렇게 대답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정리된 상태로 대답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럼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뭘 물어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걸 내가 여기에 넣고 빼야 되느냐도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내가 무슨 기술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해서 되게 깊게 물을 수 있거든요. 왜 썼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근데 이거 쓴 이유가 말고 딱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쓴 이유가 있냐?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유도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술에 좀 자신이 있다. 근데 이걸 잘한다고 이게 쓰기에는 너무 거만한 것 같으니까 그런 질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다가 이 기술적인 부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개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 강점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죠. 노션을 이력서로 쓰는 거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견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노션 자체가 느려가지고, 그리고 가독성이, 그러니까 물론 나쁘진 않은데 또 좋지도 않거든요. 노션으로 만든 문서가 이게 가독성이 좋게 만들기 되게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제 주위에 보면은 노션으로 이력서를 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거를 뭐 싫어한다고 이 사람 이력서를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 이력서를 여기에 올려졌다는 거는 좀 더 내가 이걸 퍼블릭하게 다른 데다가 이렇게 뿌리는 걸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거 기본 도메인인 거거든요. 그 URL이. 네, 맞아요. 네, 뭐 그런 부분도 뭔가 내가 커스텀 도메인을 붙일 수 있게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게 노션이면은 그 우피라고 이 노션 사이트를 아마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또 있을 거예요. 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뭔가 검색했을 때도 좀 검색이 잘 되게 하거나 뭐 그런 걸 붙여보거나, 사실 개인적인 추천은 이력서를 노션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사이트 만드는 걸로 해서 거기에 도메인 붙이는 게 조금 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그래도 좀 까리하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좀 자유 형식으로 내는 곳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노션 페이지 같은 거 PDF로 떠가지고 그냥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내실 때 이 링크 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주소가 걸려 있으면 PDF에서 누를 수 있는데, 그 주소가 걸린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링크가 걸린 거는 PDF에서 링크를 누를 수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어떤 인더스트리로 조금 가고 특별히 원하는 인더스트리나 뭐 이런 쪽이 있으세요? 금융 쪽이나 좀 돈이 오가는 그런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데는 좀 제가 경험해 볼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시간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어떻게 보면 보안도 되게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제가 안 해봤던 것 분야다 보니까 좀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 배워보고 싶다,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다른 분야는 성장하고 싶어서 이직을 한다라는 그런 방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한 가지 도메인만 쭉 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 바꿨거든요. 뭐 이커머스 하다가 뭐 그다음에 뭐 OTT 하다가 뭐 지금은 이제 모바일 쪽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도메인을 길게 가져갔을 때 장점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그 도메인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없더라도 그 외적인 거, 뭐 기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거, 그런 게 충분하다 생각하면은 그 도메인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보통 이런 거 사이드 같은 거 할 때 어떠한 목적성이 있느냐를 많이 보긴 하거든요. 단순히 이 사람이 내가 코드를 짜는 훈련을 하기 위해 만든 건지, 흔히 얘기하는 클론 코딩이 보통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기술적인 역량을 발휘한 건지인데, 보통은 저는 후자가 조금 더 그 무게를 두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 뭘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느냐를 내가 인지를 하고 그거를 내 기술적 역량으로 해소를 하고, 이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가 여기에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을 이제 불안해 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 드린 내용 토대로 이제 내가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부분도 드러내고, 결국은 이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입체감 있는 이력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강점들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어저께부터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리뷰를 하고 오늘 왔는데, 그때 받았던 느낌과 지금 받았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차갑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따뜻한 느낌들도 많이 들고, 물론 그 안에서
일정 준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지킨다, 칼같이 이런 것들이 약간 밸런스가 잘 맞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어떻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녹일 수 있을지, 사람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나중에 조금씩 녹일 수 있으시면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